다른 것들로 더 설명은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앞쪽이랑 뒤쪽이랑 단면적 분포를 가지고 걔를 가지고 배수량을 바꿔서 앞이 뚱뚱한지 뒤를 뚱뚱한지를 보겠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죠. 도입각은 뒤에서 얘기할 거고 구상선수는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배 앞쪽을 들고 오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구상선수죠. FP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구상선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배울 거고요. 이제 하나 좀 안 배운 게 트랜섬이 있는데 트랜섬 설명을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트랜섬이 배 뒤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위에 배 뒤쪽으로 위가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컨테이너선 모형인데 위가 판판하니까 트랜섬이 튀어나와서 위가 판판하니까 여기에 컨테이너를 더 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뭐 다른 배들도 요새 배들 보면 거의 다 뒤에 트랜섬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트랜섬 선미고 그게 없는 순양함 선미라는 거는 위로 이렇게 안 튀어나오고 그냥 뒤쪽으로 갈수록 모아지는 거. 진짜 옛날 배들 보면은 선미로 갈수록 배가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쐐기 모양으로. 그게 이제 순양함 선미고 트랜섬 선미는 이제 배를에다가 화물을 올릴 때 흡수선 위에다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태여 물 아래 면적을 넓히지 않고서 짐을 좀 더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이제 트랜섬이 물에 잠기면은 얘가 뒤쪽에 이게 잘린 데 트랜섬이라고 하면 얘가 물에 잠기면은 이쪽이 유동 박리가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막는 게 설계에서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설계가 쉽지는 않은데 짐 실는 데에 하도 이점이 있으니까 트랜섬 선미를 요새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5.1에서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다음 쪽 넘어갑시다. 뭐 얘기들이 쭉 써져 있는데 이제 여기 챕터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얘기는 그럼 우리가 배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손을 대야 되냐. 그럼 답부터 얘기하면 선미 먼저 손을 대야 되거든요. 여기가 선미죠. 선미를 제일 중요한 거는 선미를 날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미를 날씬하게. 이거 지우고 설명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배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로 저항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앞쪽에서는 유동의 점성 영향을 레이놀즈 수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앞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성의 영향이 좀 아직 덜 발생했겠죠. 뒤로 갈수록 점성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 앞쪽은 아직 점성이 영향을 별로 안 줬잖아요. 그럼 어떤 유동이라고 봐도 돼요? 어떤 유동에 가깝다? 점성에 영향이 없으니까 포텐셜 아니면 이상 유동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상 유동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저항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이상 유동에서 포텐셜 유동만 갖고 해석한 거. 조파 저항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는 점성 영향이 아직 적기 때문에 조파 저항이 주로 선수에서 발생한다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은 조파 저항에 영향을 크게 주는 데가 선수 설계다. 선미는 우선 뒤로 갈수록 점성 영향 많이 받았죠. 그렇잖아요. 점성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는 점성 성분이 영향이 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미 뒤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점성 때문에 회복이 덜 되잖아요. 그게 주로 뭐 어떤 문제라고 했어요? 형상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마찰도 뒤로 갈수록 많이 영향을 받았고 점성저항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도 컸기 때문에 마찰이든 형상저항이든 둘 다 합쳐서 점성저항이죠. 그게 영향이 크겠다. 그 다음에 추가로 프로펠러는 어디서 작동하냐면 선미에서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추진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늘어놓고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뭐가 제일 비중이 크겠어요? 저항에서 제일 비중 큰 거 뭐라고 했어요? 점성이잖아요. 얘가 더 크네요. 그 다음에 배에서 추진이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다 합쳐놓고 보면 누구 설계가 더 중요해요? 선미 설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배는 선미 설계 먼저 확정을 해놓고 선미 설계에서 요구되는 걸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선수 부분을 손을 대요. 그러면 저속선이면은 뭐 어차피 뒤에 설명하겠지만 저속선이면은 점성저항, 형상저항 크죠? 저속선이면 뚱뚱한 배니까 뚱뚱한 저속선은 얘도 크고 그 다음에 뒤가 뚱뚱하면은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이 원활하지가 못하잖아요. 추진 입장에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미를 날씬하게 해야겠죠? 그러면 배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CB는 정해져 있는데 선미가 날씬해지면은 선수는 뚱뚱해져야 돼요. 선수가 뚱뚱해지면은 조파저항에선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다는 이유가 뭐예요? 조파저항 비율이 저속선이니까 작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고속선은 되게 날씬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날씬하기 때문에 선미를 충분히 날씬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고속선, 뭐 컨테이너선 같은 거면은 안 그래도 배수량이 작기 때문에 CB나 CP가 작기 때문에 선미를 원하는 만큼 날씬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고속이니까 조파저항 영향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도 어떻게 하면 날씬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선수의 조파저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 얘기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모든 배에서 공통적으로 선미부터 설계를 한다. 선미의 설계값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넘어가서 139쪽에 그림 5-3을 한번 볼게요. 선미 설계 먼저 하기는 하는데 배를 설계할 때 선미 설계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거는 대충 이 배가 어느 정도 프로듀스에서 설계 속도겠죠. 어느 정도 설계 속도에서 어느 정도 CB를 가질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CB라는 건 전체 배수량이에요. 전체 배수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 다음에 얘를 선수로 얼마나 밀어줄지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전체 배수량도 모르는데 선수로 얼마나 밀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좀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은 그동안 배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배, 그러니까 동력에 비해서 달성 속도가 높은 배겠죠. 그 배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향식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공개되어 있는 식도 있는데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뒤에 141쪽에 식이 있기는 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거야 뭐 어느 정도 그냥 잘 정리가 돼서 나간 거고 실제 조선소들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식이 있겠죠. 좋은 식이. 구태여 근데 그거는 영업자료인데 이 교과서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시면은 누가 설계를 할 때 우리는 이런 설계 속도가 필요해 라고 프로듀스를 찍어줘요. 설계 속도면은 프로듀스가 뭐였어요? 왜 안 나오냐? 이거니까 설계 속도가 주어지고 배 길이가 주어지면 프로듀스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설계 속도만 줘도 여러분들이 CB도 결국에는 배수량이랑 L, B, T니까 여러분들이 L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L도 어느 정도 정해줄 수 있겠죠. 속도가 주어졌을 때. 구하라고는 안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프로듀스가 주어졌을 때 대충 CB가 어느 정도 되는 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나 아니면은 중요한 자료들을 보고 추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배수량이 정해지면은 이제 선미를 얼마나 날씬하게 할지, 선수를 얼마나 뚱뚱하게 할지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를 고려해줘야 되냐면은 139쪽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쯤에 줄 4개 그어져 있죠. 선수분은 어떤 거를 집중해서 보냐면은 여기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선수를 뚱뚱하게 할지 선미를 뚱뚱하게 할지 얘기해서요. 조파랑 내항. 조파는 아까 얘기했고 앞쪽에서 가면서 물을 밀어서 파도를 만든 거고 내항은 오는 파도에 대해서 이 배가 얼마나 잘 대응을 할지예요. 운동을 작게 하고
파도를 맞아서 저항이 추가로 발생을 하지만 그게 최소화가 되면은 내항이 좋다고 하는데 배가 뚱뚱하다고 봐요. 선수가 뚱뚱하면은 파도가 왔을 때 걔를 다 그대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항 성능이 안 좋다라는 거는 추정할 수 있겠죠. 예상을 할 수 있죠. 예. 선수가 날씬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선미 아까 얘기했죠. 점성, 추진. 그 다음에 선미부 추진기. 뭐 추진기는 그냥 나중에 추진 때 배울 거니까 얘기하지 말고 또 선미는 추가로 조종 관련한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왜냐면은 방향타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의 직진 성능 같은 거 설계를 할 때 선미 설계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선수랑 선미를 어떻게 분배를 할지가 뒤에 140이랑 141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림 5-4에서 가로축이 CB네요. 배가 얼마나 뚱뚱한지죠. CB가 1에 가까울수록 뚱뚱한 배예요. Y축은 뭐예요? LCB라고 써져 있잖아요. LCB 언제 배웠어요? 선박 계산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라고 읽어요? 론지튜디널 센터 오브 부여현시. 그래서 길이 방향 부력 중심.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무게 중심 구하듯이 수면 아래 부피에 대해서 중심을 구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부력이니까 배 전체에 가해지는 부력을 하나의 점에 가해지는 부력으로 치환을 했을 때 이 배 입장에서 앞뒤로 기울어지는 모멘트가 없는 동력학 때 배우잖아요. 앞뒤로 기울어지지 않게 되는 단 하나의 점으로 치환할 수 있는 점이 부력 중심인데 여기서 LCB는 마이너스로 나가면은 그게 선미 쪽이에요. 책에 맞나? 맞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LCB가 그냥 LCB라고 써져 있어요. 몇 퍼센트예요, 얘는? 길이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축이 뭔지 알겠죠? 축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CB가 큰 배, 뚱뚱한 배는 LCB가 책에 LCB가 어디로 가요? 위로 가잖아요. 양수로. 앞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날씬한 배면은 LCB가 좀 뒤로 가요. 그래서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프루드 수에 따라서 CB가 달라지는 건 알겠죠. 그거 뭐 당연하잖아요. 뚱뚱한 배는 느리게 갈 거 뻔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얘는 뭔 소리냐면 CB가 큰 배, 뚱뚱한 배는 부력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 미드십보다 1, 2% 정도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뚱뚱해요? 선미 선수 중에? 선수의 배수량이 좀 더 같다는 얘기니까 부력 중심이 앞으로 갔다는 건 부력이 그만큼 앞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력은 물에 잠긴 부피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 부피가 선수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선수가 뚱뚱해졌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뚱뚱한 배는 아까 얘기했을 때 뚱뚱한 배는 모든 배가 선미 설계가 중요한데 뚱뚱한 배도 선미는 날씬하게 해줘야 돼요. 선미는 날씬하게 해줘야 되니까 선수로 배수량이 앞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선미를 쥐어짜서 작게 날씬하게 했으니까.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B가 작은 배도 그러면은 선미가 날씬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이미 CB가 작으니까 배가 날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미는 충분히 날씬하게 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이 배가 CB 작은 배거든요. 그 다음 문제는 선수를 날씬하게 해서 이제 조파장을 줄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수를 날씬하게 해주면은 배수량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속선일수록 날씬해지고 날씬한 배일수록 선미 쪽으로 부력 중심을 뽑아주는데 근데 이 배 딱 봤을 때 선미가 뚱뚱하네 그 생각 들어요? 들기 힘들죠. 배 자체가 날씬하기 때문에 뒤로 좀 부력 중심 밀어줘봐야 얘가 뭐 프로펠러에 유동이 못 들어올 만큼 뚱뚱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타입의 배는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겠죠. 뚱뚱한 배는 어쩔 수 없이 부력 중심을 앞으로 몰아주는 건데 날씬한 배는 안 그래도 되니까 선수를 날씬하게 해서 조파장을 더 줄여보자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라는 거고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어떤 게 나와요? 프루드 수에 따른 LCB가 나오겠죠. CB가 매개 변수니까.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 141쪽에 있죠. 그러면 그 그림 그냥 딱 봤을 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프루드 수가 낮으면은 뚱뚱한 배고 뚱뚱한 배는 배수량이 선수로 몰린다. 그 LCB가 플러스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되겠죠. 그 밑에는 뭐 거기에 대한 수식들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구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이 그래프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선박 설계할 때는 배 LCB를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는 써야겠죠. 지금은 안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좀 잘랐다 할까요? 15분 됐나? 네. 예, 잘랐다가